피프티 사태 휘말린 교보문고가 100억 회수 가능할까? 어트랙트 용역회사인 콘텐츠 기획 제작사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아이돌 그룹 피프티를 둘러싼 연예기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체결한 투자 계약을 살펴보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교보문고는 지난해 9월 더기버스에 100억을 투자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40억 원과 우선주 60억 원 등 100억 원 어치인 29.8%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다. 더기버스 전체 기업 가치를 336억 원가량으로 산정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2년 더기버스는 매출 약 6억 원, 순손실 4억 원 등의 실적을 냈다. 매출 6억은 어트랙터에서 받은 직원 월급이다. 적자 회사임에도 성장성을 고려해 교보문고가 더기버스에 후한값을 매겼다는 것이다. 2022년 말 더기버스 자본 총계는 97억 원으로 순자산 전액이 교보문고 투자금이다. 교보문고의 작년 적자는 200억, 그리고 사기꾼 안성일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무려 100억을 투자해주고 안성일은 교보돈으로 빚잔치를 하고 있던 거였다. 매출 6억, 적자 4억인 회사 가치가 339억인 이유가 100억으로 30% 지분 먹기 위함으로 보인다. 투자 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기버스에 6년 내 상장 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인다. 더기버스에 뭘 보고 6년 내 상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 투자한 시기가 지난해 9월이면 피프티 데뷔 전이다. 하물며 피프티는 작년 11월에 데뷔해서 일찍 망했다. 하다못해 오해받는 워너뮤직 코리아도 진짜 대표는 누군지 알아서 전 대표한테 확인하는데 하청한테 100억 투자? 어트랙트는 연예인 투자에 인터파크에서 80억을 투자받았다. 전홍준 대표는 BTS를 예를 들면서 해외 성공 방법을 빔, 틱톡, 유튜브 등으로 프리젠테이션에 인터파크를 설득해서 걸그룹을 만들었다.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안성일은 외주용역이다. 곡 작업하라고 월급 주면서 일 시키는 사람과 대표는 따로 있다. 그렇다고 큐피드도 안성일 본인 곡도 아닌 스웨덴 작곡가의 곡을 슈킹한 것이다. 무슨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분 하나 없는 외주용역 회사에 투자해놓고 기뻐하는 건 바보거나 공범자 둘 중 하나로 보인다. 투자 계약 당시 교보문고는 더기버스에 6년 내 상장 조건을 제시했다. 6년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우선주 발행가의 연봉리 3%를 적용한 금액을 교보문고가 돌려받기로 했다. 상장 못하면 연봉리 3% 이자 붙여서 갚아야 된다는데 복리면 19억쯤 된다. 안성일은 각종 의혹으로 회생 불가인데 평생 빚 갚으며 살아도 모자를 듯하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더기버스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출 성장률이 10% 미만이거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출 성장률이 20% 미만일 때 조기상환 청구 발동 조건이 충족된다. 피프티 사태가 장기화돼 더기버스 실적이 악화되면 조기상환 청구를 사용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아울러 안성일 횡령죄, 배임죄 등 개인적인 비위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조기상환 청구를 사용할 수 있다. 어트랙트는 지난달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및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고소했다. 더기버스의 중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실효시키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교보문고는 우선주 투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 원금 회수 조건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조기 상환 청구를 사용하더라도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우선주 투자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의 배후로 지목된 안성일이 학력 경력을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한 매체에 의해 안성일이 여러 연예기획사에 제출한 이력서를 입수했다. 이 이력서에 따르면 안성일은 고려대학 대학원 기업 경영학 휴학 중이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력사항으로는 베스트 코리아 부문 대표, 블러썸 자회사 대표이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JS 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바른손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잽엔터테인먼트 제작 총괄이사 등을 거쳐 더기버스의 대표가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앞서 자신의 학력, 이력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나오자 안성일은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되어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고 이와 관련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안성일은 자신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오기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력을 위조했다는 것을 방증했다. 잘못 기재됐다라는 해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력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안성일은 링크드인과 다르게 이력서에 입사, 퇴사년도에 표기 없이 직위만을 표시했다. 해당 이력은 안성일이 세계 최대 기업 인용 SNS 겸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을 통해 작성한 커리어와 대부분 비슷하다. 반면 안성일의 과거 행보를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은 해당 이력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안성일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재직했다고 밝힌 기간 동안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A씨는
안성일은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일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내가 음반 제작 업무 총괄을 하던 때였는데 그와 함께 일을 한 게 없다라고 밝혔다. 링크드인에는 안 대표가 2006년부터 2007년 동안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근무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링크드인은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인물이 안 대표와 일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A씨는 내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고위직을 맡아 일하다가 이후 워너뮤직 코리아로 이동했다. 안성일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도 제작 이사로 일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한 프로듀서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JS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하면서 가수 럼블피쉬를 제작하게 됐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를 프로듀싱한 안성일을 추천받아 프리랜서 형태로 잠깐 제작을 맡긴 게 전부라고 덧붙였다. 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도 안성일과 관련해 남아있는 기록은 2006년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이 전부라고 밝혔다. 마치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일하고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다국적 기업의 관리이사로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을 했다고 뻥튀기 하는 것 같은 모양새다. 이것도 오기재인가?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 게다가 앞서 안성일의 주요 경력에 있던 비욘드뮤직 측 역시 비욘드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다. 실적이 없어 8개월 정도 일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그의 실수인 것처럼 무마하려는 움직임은 비난만 샀다. 외주 프로듀서가 직함을 가진 임원으로 둔갑한 상황을 오기재란 말로 대중을 설득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이후 오기재가 아닌 위조라는 측근 및 관계자들의 폭로와 증언까지 계속해 나오면서 더기버스 측의 공식 입장문은 신뢰를 잃었다.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이 용역 계약서를 위조해 횡령한 정황까지 있다고 했다. 이 정도면 안성일은 위조의 신이다. 사인위조, 학력위조, 경력위조, 용역 계약서 위조. 설마 본명이 오기재는 아닐지 의심이 든다. 더기버스 채용 공고를 보면 허위 이력서 작성 시 입사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다. 허위 이력서 작성은 안 되고 오기재 이력서는 괜찮은가? 안성일의 학력 경력 위조의 현재 손승연의 경우도 피프티 분쟁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재조명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성일이 또 얼마나 기발한 말로 입장문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